테슬라의 기술은 발가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인간은 균형 감각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휴머노이드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균형 감각. 계단을 올라가거나 갑자기 뭔가 충격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 거,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휴머노이드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배터리를 장착할 공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생기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것, 배터리를 적게 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기술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 주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 5, 6월 미국의 규제가 심각하지 않다, 미국 거시경제가 골로 가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뭐 큰 병에 걸려서 뭐 다치거나 이런 외부적인 돌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한 $12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활동을 마감하고 자신이 하는 사업에 초집중할 것이라고 했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지금 우선순위는 화성으로 가는 길도 정말 중요하고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역사적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잘 그만뒀다고 보고, 정말 잘 집중해야 될 때에 집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집중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과 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지만 다양한 규제 이슈들이 있죠. 이거를 CU 아닌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휴머노이드가 2025년 오면서 사실 옵티머스가 되게 보기엔 질적인 수준의 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티머스의 시간도 대단히 현실화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도 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X의 스타쉽, 화성으로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스타쉽을 띄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번에 나사의 대표가 예고됐던 대표가 민주당도 제기하고 뭐 공화당도 문제 제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체되긴 합니다만, 얼마나 빨리 이제 이 규제 당국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얼마나 빨리 발사하게 해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빠른 속도로 해줘야 회전도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걸 위한 기초는 닦았어요. 스타베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타쉽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중심이 사는 도시가 하나 이제 카운티 도시로서 인정받았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그 지역이 더 이상 이 발사를 반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발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법원에 재판 걸릴 때마다 연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까지 만들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해외에는 이런 도시 정말 많습니다. 독일의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어요. 거기는요, 성인 인구의 70%가 폭스바겐 직원이에요. 왜냐면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인구도 한 18만밖에 안 되는데 그 뭐 폭스바겐 거기에 가장 큰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 기업 중심의 도시들은 해외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뭐 스타베이스도 뭐 그 근처 직원들이 그냥 모여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카운티 자격을 얻게 받으면 규제 부분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근에서 가까운 카운티이기 때문에 이 카운티가 테슬라의 발사에 대해서 민원을 걸지 않게 되겠죠. 아무래도 다 스페이스X 직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작은 이 규제부터 풀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론 머스크 해줘야 될 것은 대단히 디테일한 조정이 중요해지는 지금의 어떠한 새로운 전환의 국면에서 기업 내부적인 어떠한 디렉션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외부의 규제 환경을 풀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저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에서 할 일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게 되게 어색하지가 않다.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휴머노이드 발표하면서 원래는 쫄쫄이 입고 춤을 췄었잖아요. 그거와 너무 약간 더 오히려 그 사람보다 춤을 잘 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기술이야 뭐 어느 정도 S커브라고 하죠. 처음에는 완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완만해졌다가 또 이런 S커브를 긋으면서 또 완만의 시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챗GPT라 구글 제미나이가 작년 가을과 겨울이 그랬습니다. 2024년 가을과 겨울에 뭔가 많은 논의들이 이제 AI가 발전 속도가 벽에 부닥쳤다, 또 슬로우 다운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다가 올해 또 2월부터 그냥 딥시크 이후에 폭발적으로 지금 매주 막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성능이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좋아지다가 완만해졌다가 좋아지다가 완만해지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춤추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춤이라든지 뭐 사실은 유니트리도 뭐 부채춤 추고 마라톤 하고 격투기 하고 덤블링 하고 이런 건 조금 가시용이죠. 사실 뭐 춤추면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공장에서 레슬링 하면서 일하지는 않고 덤블링 하면서 일하지는 않죠.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나 또는 잠재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이 정도까지 로봇의 수준이 발전했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테슬라의 기술은 춤이 자연스럽다가 아니라 발가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5개 발가락이 아니라 발가락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발바닥과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발가락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인간은 균형 감각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휴머노이드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계단을 올라가거나 갑자기 뭔가 충격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 거,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배터리를 장착할 공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생기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것, 배터리를 적게 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가져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 기술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또 하나의 충격적인 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영상에서 막 쓰레기 청소하고 빗자루질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막 집어넣고, 자, 이것을 배울 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FSD의 솔루션을 공유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거고, 그런 일은 자동차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 파인 튜닝해서 인간이 학습을 시킵니다. 인간이 뭘 학습시키니까 이상한 헬멧 쓰고 이상한 장갑 끼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막 앞에서 막 움직이면 로봇이 막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 로봇 100대 연습시키려면 100명의 인간이 그 앞에서 막 연습을 시켜야 돼요. 100명의 인간이 하루 종일 해도 몇 시간 연습시키겠어요? 뭐 1억 시간 2억 시간 이렇게 연습이 안 되잖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블룸버그 테크놀로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2025년 올해 내에 옵티머스의 목표는 유튜브 동영상 보고 학습하는 거다. 이걸 목표로 얘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있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AI 총괄 팀장이 엑스타컴에 올리죠. 그것이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 영상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목표는 3인칭 관점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도 그걸 보고 행동을 학습하는 거다. 3인칭 관점이라고 된다는 건 유튜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것까지 여러분 된다고 치면 올해 안에 내년 초에 대해서 좋아요. 늦지 않아요. 저거. 수십억 시간대의 유튜브 영상을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만 여놓기만 하면 로봇에게 순식간에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뭐 중국의 유튜브 같은 채널도 있으면 그것도 뭐 여주고, 그러면 어차피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연습을 하게 되면 모든 로봇이 동일한 두뇌를 갖는 구조잖아요. 그럼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 AI의 학습을 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즉 일일이 인간이 헬멧 쓰고 손 장갑 끼고 가서 그 앞에서 지금 여러분 모든 데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옵티머스도 그러고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서 정말 수십억 개의 유튜브 영상을 동시에 틀 수 있습니다. 수많은 GPU에 한 대씩마다 유튜브 영상 계속 틀면 되잖아요. 24시간씩. GPU 하나당. 그럼 X.AI는 예를 들면 GPU 20만 개 갖고 있는데 20만 개가 유저가 24시간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단기간에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능의 속도가 되게 익스포넨셜하게 증대할 수 있다. 우선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장점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러니까 이 손의 자유도가 인간이 27도인에 반해서 테슬라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22도지만 대단히 높은 데 와 있다는 거. 집게손, 그걸로는 인간의 노동 대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게손은 로봇 팔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로봇 팔이 잘하는데 집게손은 과도기적으로 나온 거고요. 인간의 손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테슬라가 자유도도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손에는 여러분 두 개 손에 합쳐서 14,000개의 신경이 있어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려면 신경도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이건 당장에 만들어지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여기 건들면 다 느끼잖아요. 이것이 차가운지 온도인지 강도인지. 근데 이거 일할 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손이 어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가, 어느 각도로 움직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신경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동이 정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려면 자동화되지 않는, 자동화되기 어려운, 그러려면 아직 테슬라도 갈 길은 멀었다고 좀 봐요. 하지만 이쪽으로 방향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발가락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저는 이 정도만 되면은 물리적으로는 진화하는 속도만 맞춰내면 이제 이 AI의 두뇌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가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 시장화되려면은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이거 R&D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R&D 테크놀로지예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테크놀로지는 R&D입니다, 여러분. 거래되지 않는. 이제 거래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올해도 5,000대를 만들어도 R&D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을 매스 프로덕션으로 만든다라는 거고, 그것이 의미가 오래 있는 거고, 정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래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왜? 이거는 규제 영역이 되게 약합니다. 아까 말한 자동차 제가 1차 효과 우버를 몰락시킨다, 2차 효과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을 약화시킨다, 자동차 보험회사를 약화시킨다, 주유소를 약화시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연쇄 효과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있다라면 이것이 테슬라가 뚫고 지나가야 될 다 허들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허들 허들 내려 딱 그럼 다 내려가죠. 뭐 이러니까 중국은 빠른 속도로 쫓아올 거고요. 테슬라는 허들 하나하나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옵티머스는 여러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들이 다 데모하고, 아니죠. 레이버 쇼티지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 일손이 부족한 것부터 들어가죠.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 한국 같으면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리쇼링 시키려고 하니까 그 제조업 부분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뭐 아이폰을 뭐 저는 당장에 그럴 일이 없고 그것도 아이폰 와도 휴머노이드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세요. 아이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한다? 미국 노동자들 중에서 아이폰을 중국 노동자들만큼 숙련되게 빠르게 하는 노동자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도요. 그리고 아마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당분간 못할 거예요. 그 조그만 나사 뭐 이런 건 다 자동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폰 만들 때 인간의 손이 터치가 들어가는 부분 엄청난 정밀한 노동이에요. 그것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집게 손이 이렇게 두 개 움직이면서 못하죠, 여러분. 아이폰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로봇으로 자동화했어요. 그런데도 그 폭스콘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왜 필요하냐면 기계 비용이 비싸서가 아니라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손의 민감도가 필요한 노동이 아직까지도 폭스콘에서 인간이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아직 근미래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인간이 대체한다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아닌 부분에서 이 인간의 노동력이 부족한 곳으로부터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면 규제 없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다치는 부분 인간이 들어가면 위험한 노동들 이런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저기 스페이스 X에서 화성 가는 길에 보여준 게 뭡니까? 거기 가서 먼저 옵티머스부터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인간 대신. 이런 일은 이제 잘 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온 곳, 지하도에 뭔가 물이 누수가 됐던 곳,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 뭐 또는 터널을 뚫는 공사장 이런 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보내겠죠. 이런 데는 저는 규제 없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첫 번째 매출을 내는 순간이 여러분 테슬라의 또 하나의 상승 모멘트죠. 주가로 보면 항상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저는 기대치인 거고 실적 곱하기 멀티플.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냐? 이번에 로봇택시도 실적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휴머노이드도 매출이 언제 잡히느냐? 첫 매출이 휴머노이드가 찍히는 순간 여러분들도 장사하시면 그렇잖아요. 매출이 찍히는 순간. 그리고 매출이 막 예상했던 수순대로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것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가게를 1호점, 2호점 열리듯이. 그럼 그 매출이 찍히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저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를 보면 되죠. 웨이모는 대단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 매출 찍는 것을 늦춰오면서 작년 6월에서야 처음으로 유료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저는 뭐 테슬라에 지금 큰 반대가 없다면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유료 매출가를 시작을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로봇택시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2025년 1분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건 제가 좌판을 깔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겨줄 수도 있어요. 네,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은 2025년 1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정말 테슬라의 그 재무제표에 로봇택시의 AI 매출이 로봇택시 매출로 잡히는 순간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거침없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매출이 또 잡히는 순간 또 한 번의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국 로봇 또한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중국 로봇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정말 빨리 쫓아오죠. 근데 중국은 여러분 쫓아올 때 일종의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막 쫓아가면 국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막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서프라이징, 놀라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왜 자꾸 덤블링 하겠어요? 구글한테 팔릴 때 구글 사람들한테 인상적인 투자자들한테 임프레션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한테 팔렸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샀죠. 그때도 자꾸 덤블링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가 샀으니까 현대자동차 투자자들이 왔을 때 덤블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농담인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쇼잉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아, 놀래고 뭔가 되는 것 같다. 투자자들도 놀랍니다. 투자자들도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머 막 덤블링하고 그러면 막 춤추고 막 마라톤 하고 격투기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거 되는 거다. 이 공적 자금이나 민간 자본이나 이런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있는 부분이 좀 뭐냐면 하입, 과장이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도 자꾸 나와서 막 뭐 칵테일로 뭐 따르고 춤추고 막 뭐 하는 거 적절한 쇼잉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왔어. 과시용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칵테일 나르고 뭐 덤블링하고 이런 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하입이 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 하지만 중국 장난하는 게 쫓아온다는 것은 방식은 전기차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 전기차 중국에 2천여 개가 있다가 지금 100몇 개로 줄은 거고 더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중국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엄청나게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점점 흔히 말하는 인해 전술로 들어갔다가 점점 양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많이 분석을 잘 했었는데 부품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도 그렇고 뭐 피규어 AI의 휴메인도 마찬가지고 앱트로닉의 아폴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이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도 중국산이 많고요. 뭐 심지어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분석했던 것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부가 더 기분 나쁜 건데 아이폰의 나사를 그러니까 이 나사 작은 나사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부분의 나사를 납품합니다.
정밀 나사를 잘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부터는 기분 나쁜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쫓아오는데 거기에 아이폰 우리가 제조 공장 뒀더니 거기 밸류체인에서 나붙은 나사로 그걸 나사를 만들고 그거 보니까 드론도 만들고 있고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이 중국의 제조 강국인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 이걸 미국도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미국은 그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액추에이터가 사실은 모터예요. 여기 여러분 히토류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이 히토류 이번에 수출 금지하니까 테슬라에서 5,000대 올해 말에 생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바로 메시지 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리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꾸 뭐 우크라이나에 히토리에 막 캐겠다, 아일랜드 뭐 그린란드인가 거기 가겠다, 이거 다 히토류가 있는 거거든요. 자원 확보.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제조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에 쫓아오는 속도도 여러분 뭐 딥시크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AI 부분 쫓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어떤 부품력도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배터리 부분의 브렉스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터리 부분도 보면 CATL이라든지 대단히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수요도 크죠. 우선 제조업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지금 계속 채우려고 하는 이런 니즈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 뭐 중국의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그건 중국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물론 뭐 실업률 자체를 걱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머노이드의 이 생산 속도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계속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비용을 절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막대한 전략적 산업을 이미 국가 전략으로 선택한 건 2023년 11월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빠른 속도로 AI에서 지금 미중의 어떠한 두 개의 강국이 형성된 것처럼 휴머노이드 지금 뭐 사실 유럽 기업들도 있고 일본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의 두 개의 강국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테슬라 주가 흐름을 거의 정확히 예측하셨는데요. 테슬라 주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지션 입장마다 좀 많이 다르실 거라고 봐요. 저것처럼 롱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분할 구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롱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은 능력이 되시는 분은 저는 트림 전략을 쓸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올라갈 때 팔았다가 떨어질 때 조금 더 구매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그러니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저는 사실 요번에 처음으로 저도 2배수 ETF를 조금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2배수, 3배수를 별로 레버리지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2배수 ETF를 산 거, 이건 저의 경험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트림을 할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는 2배수를 저는 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배수로 롱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롱 가기 전에 녹아내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등락폭이 크니까요. 락폭이 클 때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배수는 트림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저는 앞으로 뭐 경향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 5, 6월, 내년 딱 1년 뒤로 저는 치면 미국의 규제가 심각하지 않다. 미국 거시경제가 골로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지금 제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들이 도저히 어떤 결과를 날지는, 이건 뭐 불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베어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낙관론적 뭐 긍정론적 다 입장이 서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적 요인이 없다라면, 일론 머스크가 뭐 큰 병에 걸려서 뭐 다치거나 이런 외부적인 돌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모두가 좋게 풀린다라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100%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한 $1,2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선은 지금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저가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기 때문이지만, 저는 중저가 차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의미 있게 테슬라의 매출을 높여줄 거고요. 전 모델 Y 뭐 지금은 뭐 저조할 수 있지만 하반기 가면서 모델 Y 주니퍼는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스톨 베이스가 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로보택시는 지금 AI 기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보택시가 인간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올해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첫 매출이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에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에서. 자, 이렇게 발생하고 전제 조건이다.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 떨어질 겁니다. 뭐 법으로 금지시킨다든지 또는 뭐 큰 사고가 난다든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옵티머스가 5,000대가 과연 올해 생산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히토리 문제가 미중 갈등이 있는 문제거든요. 5,000대가 생산되는데 가장 여러분 보셔야 될 신호는 유튜브 보고 옵티머스가 학습하기 시작한다 라는 걸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그때는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요것들이 요번에 봄 전에, 내년 5, 6월 전에 일어난다라면 주가는 저는 정말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내년 6월에 지켜보고 아니면 제가 한 대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저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하나 기술도 공부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테스트 해봤어요. 다른 주식도 몇 개 사면서 분산 투자도 막 제가 뭐 전 정말로 한 만 3년이 안 됐거든요. 투자한 지를.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해보고 저는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유료 유튜브 채널들에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주식에 대한 일반 건 몰랐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공부하는 거고. 근데 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트림 전략은 뭐 그런 거잖아요. 저도 배운 거는 52주 평균선에서 내려가면은 구매하는 거고 올라가면 사는 거고 뭐 파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마음가짐을 갖기가 어렵죠. 이렇게 손이 떨려서. 그런데 이제 이 테슬라를 볼 때는 이러한 중요한 소식들의 모멘텀들은 좋은 지점이 있을 거고 저는 그 전의 흐름들을 보면서 나쁜 소식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나쁜 소식이 나오면은 살 거고 특히 이배수 ETF는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저의 모든 걸 까는 겁니다. 공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나름 상당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배수는 안 좋은 소식일 때마다 구매를 할 생각이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부용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크게 뭐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저도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본래 주식은 그냥 무조건 롱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투트랙으로 하는 거를 최근에 결정을 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